지금부터 이제 기록할 거거든요. 그거 일단 감안해 주시고, 일단 음소거를 또 다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낫겠죠? 물론 잘 해주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차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 주차에는, 예, 일단 뭐 어떤 걸 했는지 제가 좀 들어봤는데, 그, 뭐지, 뭐 가족 레그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그를 나누고 10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주차에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은, 뭐 여기 제목에도 써 있지만은 눈높이를 좀 맞추자라는 얘기를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눈높이 맞추자라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쉬워 보이지만은 또 막상 하게 되면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저번에 이제 강의 이후에 내가 10명한테 얘기를 해봤는지를 조금 스스로한테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1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을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나만의 케이스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번 주 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 자,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10명 정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가 뭐 단순히 오픈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마케팅을 했을 수도 있고, 제품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yes or no, 그쵸, 반응이 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눈높이를 맞추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내가 느낀 게 좋았고, 뭐 처음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뭐 내가 느낀 제품에 대한 감정이 좋았고, 뭐 플랜이 괜찮았다. 이래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초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 사업가 맞으세요. 여기 계시는데 나 좀 했어라고 하면 오류입니다. 예, 그래서 초기 사업가신데 그분들이 범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 스폰서님들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내가 한 번에 요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눈높이를 맞추기 이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yes or no 반응에 상관없이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들이 싫어하겠죠. 나도 처음에 가볍게 다가왔었지만 좋았던 분도 물론 있겠지만 싫었던 분이 대부분일 거니까. 그래서 내가 yes or no를 가볍게 일단 터치를 해 보시고 여기에 적혀 있는 뭐 사업 설명이다, 홈미팅이다, 뭐 제품이다,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이다, 뭐 꿈, 열정들을 조금 수준과 단계에 맞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눈높이를 맞추자라는 골자예요, 주요. 그래서 일단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 기존에 우리가 어쨌든 명단 작성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명단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니즈 파악은 사실은 몇 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건너뛰고 내가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명단이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소개라든지 뭐 콜드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어 가게 되는데 연애하고 똑같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상대가 내 편이 되겠죠. 근데 상대가 그럼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과정. 그거를 이제 사업적 용어로는 니즈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니즈를 내가 제일 먼저 파악을 해놔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도 예스가 나올 확률이 뭐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제가 조금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원래 사업적 용어로는 그 잠재 소비자, 단순 소비자, 애용자, 연결자, 사업가 이렇게 원래 분류를 하는데 조금 용어가 낯설 수도 있어서 분류를 이렇게 말로 좀 풀었는데 그 필요할 때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 명함을 받고 샘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받아가고 써보지만 딱히 나한테 힘들 만한 뭐가 없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보통 이제
잠재 소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제품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없어서 요 정도까지도 제가 잠재라고 일단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뭐 구입을 한다고 해도. 어, 제가 이걸 어쨌든 푸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쵸? 그래서 풀어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정보 제공의 긍정 매주마다 만날 수가 있어. 초이스 스플릿 돼. 퀵 미팅이 돼. 그쵸? 그런 경우에는 애용인 거고 구정 광고가 가능하면 연결인 거고 너처럼 되고 싶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청주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플리마켓을 하기도 하고 그쵸? 쿠킹 클래스를 열기도 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나와 계셔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서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사귀고 있어. 지금 파이 열심히 구워가지고 명단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재에서 단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쿠킹 클래스를 해.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모아서 쿠킹 클래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이제 정보 제공의 긍정 정도까지인 거지. 그분들이 매주마다 진행이 되면은 이제 연결 이상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시 소비자분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제 단계별로 조금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은 필요할 때만 연락. 방금 전에 플리마켓 얘기를 드렸지만 실내 쌓기. 파일을 왜 부어드리냐는 거죠. 내가 캘리를 왜 해드리냐는 거죠. 이분들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 꺼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 반복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잠재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연락하면 잘 받아주고 잘 만나지면 굉장히 사실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신뢰 쌓기하고 연락거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가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한 60%에서 많게는 80% 정도는 거의 다 이 잠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만 하신 분들. 그렇죠?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 그 달에 한두 번 만남. 이분들은 반복 만남 거리도 당연히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달에 한두 번이 이제 필요할 때에도 내가 신뢰를 쌓고 연락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만남의 거리를 만들어야 만나죠. 한두 번 만나주는 분들. 그러니까는 뭐 처음에는 뭐 샘플을 주고 써봤어요. 뭐 정보 주러 갈게요.가 될 수 있고 지나가는 길에 차 한잔 할게요. 혹은 내가 이거 정보 드리고 싶은데 니즈에 대해서 요즘에 이게 나왔는데 드리고 싶어요. 등등. 반복 만남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니즈 파악이 이 단순 소비자할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잠재 소비자 때는 사실은 이 니즈가 잘 파악이 안 돼요. 애초에 만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필요할 때 연락할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달에 한두 번 만나지는 단순 소비자 정도일 때 정말 니즈 파악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1대1 홈미팅이나 찬스 미팅을 빨리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니즈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럼 너하고 요거를 해줄게.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킨케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같은 때에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그거를 2, 3주 정도에 걸쳐서 너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뭐 공부라는 표현도 어려우면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가 보자. 그게 이제 홈미팅이고 요 단계가 되면 사실은 나한테 팔로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들께 내가 볼 때는 이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스폰서님은 어떠세요? 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찬스 미팅이라는 게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으면 내가 이제 좀 헛된 명단한테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나한테는 너무 귀하게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찬스 미팅이 잘 안 되면은 그분은 그렇게까지 마음이 없는 거니까 내가 얼른 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겠죠. 그리고 단순해서 애용 정도가 됐을 때 STP가 들어가요. 잠재 때는 뭐 안 만나지니까 STP가 안 들어가는 거고 단순해서 애용. 근데 제가 왜 애용까지 STP를 넣었냐면 제품을 너무 잘 쓰시는데 STP를 다 넣고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넣고 가입도 해줄게, 잘 쓸게. 근데 나는 STP 절대 안 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 그룹에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점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나중에는 내가 STP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사이가 멀어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도 찬스 미팅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스폰서님,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스폰서님들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보고. STP를 해서 그 사람이 스폰서를 그 부정적이라거나 부담감을 느껴도 어차피 내가 쉽게 표현드리면 기름칠은 내가 하면 돼. 나랑 관계가 쌓였으니까. 그러니까는 스폰서는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스 미팅이 그렇게라도 조금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표현을 이 애용 쪽까지 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구정 광고가 가능하고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뭐 샘플을 준비를 해줄게. 혹은 당신이 잘 쓰고 있는 거를 누구하고 같이 혹시 썼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뭐 동네에서 죽고 못 사는 지인은 누구예요?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아, 내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런 제품군을 조금 안내를 해볼게라고 한다면 그분은 사실 이제 상대방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은 그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고 내가 써본 제품이 긍정적이고 좋으면 이거를 내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사람은 사업적인 능력이 큰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 말 하는 것 자체를 상대방에게 부담이라던가 뭐 판다라는 개념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정 광고 이상이 되시면 일단 내가 이 사람을 좀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초대 미팅 같은 것들도 초대를 해보고 연결할 거리도 내가 줘보고 찬스 미팅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이 아 이분은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노력을 같이 해보면 뭐 12% 15% 혹은 그러면 이제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고 아 이분은 리더다. 빨리 땡겨야겠다. 아 제가 오늘 너무 저렴한 표현을 많이 쓰나? 빨리 땡겨야겠다. 그러면 얼른 땡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스폰서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돼서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비즈니스가 그 혼자 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물건을 판단하는 느낌도 많이 들 수 있고 근데 그 같이 하면 일단 내가 쓰는 제품분들이 있고 누군가 팀으로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뭐 경쟁심이라기보다는 뭐 향상심도 들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구정 광고가 가능하신 분들이 사실 팀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사실 비즈니스 하기도 너무 편하고 또 팀워크로 같이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제일 어려워요. 제품 얘기하기는 쉬운데 이런 거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줌에 들어오신 것도 초대 미팅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양희 리더님께서도 이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참 안 들어온다. 이거 언제 들어오시냐, 이거 계속.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쉽지 않은 것에서 사실 결판이 많이 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너처럼 되고 싶어. 사업적으로 아예 그분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내가 초대 미팅을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고개도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내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조인시켜 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야 할 이유를 함께 찾아줘야 되는 거. 요거 이제 그 저희 비즈니스에서는 제가 1주차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꿈하고 드림 빌딩인데 그 내가 조금 조급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상대방이 할 것 같이 느껴지면 벌써 그냥 상대방이 막 마케팅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푸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초기에 누구나가 이제 파트너와 겪게 되는 조금 애로사항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비즈니스를 단순히 파는 걸로 생각을 할 건지 내 꿈을 이룰 비즈니스로 생각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아, 나는 구정 광고를 지금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연결해 줄 게가 아니고 너처럼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너는 나의 어떤 모습처럼 되고 싶은지가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이 사람이 오래 평생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제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 안 중요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그 각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내가 지금 10명 정도한테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잠재나 단순 정도까지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A용 이상의 것들은 지금 듣기는 듣지만 전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고. 근데 이 부분들이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그 10명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라는 거를 아마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느껴지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시고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열심히 뛰시고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는 그렇게 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성취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구은진 리더님께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한테만 이렇게 좀 알려보자 라고 한 건데 원래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려면 요거를 원래 권장을 드린 거예요. 내가 그 10명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원래 목적은 쇼도 플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 사업가가 그러니까 세 그룹이니까 그룹별로 한 분 정도씩은 이렇게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7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마케팅을 통해서 그래 제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조금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좋겠다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명단들로 구성을 해보자라는 개념이 급파예요. 예. 근데 이제 실상은 어떻죠? 이제 한 그룹이라도 10명 가입되면 다행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우리 스폰서님들께서는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뭐 한 그룹이라도 10명이라도 가입돼 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뭐 단순히나 잠재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번 달에 10명 다 써도 이번 달에 한 명 쓰면 다행인 소비자 군단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 혼자 써서 3%를 만드는 게 지금의 내 모습이잖아요. 10명한테 얘기를 해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아마 실제로 내가 부딪히다 보면은 실상처럼 다 될 거예요. STP는 고사하고 내가 아메이를 하는 걸 알리면 다행인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을 때 어, 드림 빌딩을 제대로 했지만 이러고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안 들어주더라고. 예, 근데 상대방들은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냥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미팅에서 들어와서 듣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일단 10명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7070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제 비즈니스 상황이었는데 어, 친구들이 생필품을 쓸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뭐 엄마가 쓰는데 본인들이 돈 쓰기 아깝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콜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빨리 그런 틀을 깨야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실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오늘 7070에서 나왔지만 내가 빨리 프로의 자세를 갖추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 분들의 이 상황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제 파트너분들이 어떻게 스폰서님처럼 되오라는 자기만 힘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네. 내가 지금 내 파트너분들 저 다른 미팅이 있는데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아마 보실 거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실상에서 권장으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다. 그거를 그냥 마무리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들어오자라고 할 때 들어온 거. 그리고 우리 권민재 리더님이 초기 사업이신데 A 스테이션에 누구 초대하자라고 해서 양희 리더님하고 초대하는 거. 하라는 대로 잘하는 거. 그게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연숙 리더님이 설민선 리더님께서 요거 줄 테니까 한번 줘보지 않을래? 잘 주는 거. 7070에서 우리 쑥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주 열심히 본인의 독후감을 쓰고 계시는 거. 그쵸? 예. 스폰서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거. 그게 이제 시스템.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을 오늘 7070도 잘 나왔어요. 딱 그분들의 단계에 맞게 나눠서 내가 무엇을 더 해줘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면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PPT가 잠깐 꺼졌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